근데 이게 삭으면 뭐랄까 막 문대진다고 할까? 삭아서 막 비벼져. 그러면 막 햇반 생각나고 그러죠. 밥 한 그릇 뚝딱 진짜 어떤 맛이고 어떤 냄새인지 알잖아. 뭐야 나만 쓰레기야? 나만 먹어봤어? 아, 그게 나쁘지 않은 맛이잖아 사실. 중독성 있는 맛 그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매직박입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입냄새, 구취, 입냄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로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입냄새, 구취가 뭐냐? 입냄새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입냄새라는 건 입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말하죠.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입에서 막 향기가 나는데 아야 너 입냄새 난다 이렇게 하진 않지. 입냄새가 난다? 너 좀 그래.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입냄새에 대해서 오늘 원인, 또 대처법,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어잉? 내가 입냄새가 난다고? 뭐 이렇게 막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입에서 입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이 얘기를 안 해줄 뿐이에요. 알려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진정한 친구라면. 근데 대부분은 언급하는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해서 안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입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뒷담화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컬투쇼 그런 거 보면은 유명한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택시를 탔는데 아빠, 엄마, 나 뭐 이렇게 탔는데 아빠가 저희 뭐 잠실운동장까지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그 택시 아저씨가 가족들끼리 은행 털고 오시나 봐요. 그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아빠 입에서 입냄새가 난다. 내가 얘기 못 해줬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얘기해줘서 통쾌했다. 뭐 그런 거 그 사연으로 왔었어. 게다가 그런 거 있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했는데 자동으로 설정돼서 조용하던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준내 돌아감. 내가 하품을 하자마자 거의 공기청정기가 이륙하려고 그래. 이륙 직전이야. 그런 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알죠? 입냄새 어떻게 맡아보죠? 어떻게 제가 입냄새가 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기가 좀 이제 애매하다.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혀의 저 안쪽 있죠. 그 목구멍 쪽. 그쪽을 뭐 숟가락이나 어떤 도구로 살짝 긁어가지고 직접 냄새를 맡아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요거 나무젓가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 안쪽. 그러니까 요 바깥쪽은 이런 데는 입천장이나 치아에 쓸려가지고 그 냄새를 내는 그 설태 그런 게 별로 없어. 근데 저 목구멍 쪽에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못 질렀어. 자, 제가 한번 이 방법으로 살짝 긁어서 거기서 냄새가 나는지 제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쪽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좀 원래 구역질을 잘해서. 네, 제가 한번. 여러분. 나무젓가락으로는 하지 마세요. 나무 냄새밖에 안 나요. 나무 냄새밖에 안 나요. 그냥 나무젓가락 냄새야. 냄새가 안 나는 그 어떤 도구 있죠. 뭐 플라스틱 일회용 숟가락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걸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일부러 이걸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혀 쪽, 안쪽.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해서 냄새 맡는 거. 뭐 그런 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여기 소개된 방법 중에는 손목을 깨끗이 닦고 혀로 손목을 핥은 후 5초 후에 냄새를 맡아봐라. 이렇게 돼 있네. 이게 뭐 여기저기 대형 병원들의 구취 관련된 자료들에서 발췌한 겁니다. 뭐 구취가 안 나는 사람 없죠? 사실. 그죠? 뭐 다들 구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자기가 구취가 있으면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안 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맞잖아. 어쨌든 이 구취라는 거는 어쨌든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삼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의 한 60-70% 이상이 본인 스스로 그 입냄새를 경험해 보거나 좀 신경을 쓴다고 그래요. 입냄새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별로 입냄새가 안 나는데 나 입냄새가 너무 심한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별로 입냄새가 안 나요. 치석 관리나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고 뭐 실제로 대화를 해보거나 뭐 제가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하면서 그 입냄새가 나나 안 나나 판단할 거 아니야. 입냄새를 고민하시는 분이 오면. 근데 본인 스스로 입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입냄새가 난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입냄새가 나는데 또 입냄새 안 나는데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죠. 어떤 게 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괜찮음. 아무랑도 말 안 함. 어차피 집에서만 있어서 상관없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그냥 이거 어차피 키보드로 하지 키보드가 냄새나는 건 아니니까 키보드 워리어들이니까 괜찮죠. 예. 자, 그래서 그 입냄새 측정하는 거 아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치과에서 이 객관적으로 저 입냄새가 나나 안 나나 어떻게 알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입냄새 측정기가 있어요. 주로 황 있죠. 원소기호 S 그 화합물 농도 그런 걸 재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할로미터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타액 분비 검사라고 해서 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침이 안 나오면 입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입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플라그 치아 표면에 플라그에서 사실 입냄새가 되게 대부분 많이 나는데 그런 플라그가 얼마나 붙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구강내과라는 곳에서 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냄새 지수나 이런 게 평균 이상인지 어느 정도 좀 심하다, 관리가 필요하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요. 그런 거는 여기저기 치과에 막 있지는 않아. 큰 병원의 구강내과나 구강내과를 전공하신 원장님들이 치과를 차리면 그런 걸 좀 두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잘은 없어요. 보통은 막 너무 심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대형 병원, 치과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구강내과를 찾아가셔야 돼요. 나비치과 있냐? 나비치과는 저런 거 없어. 입냄새 측정기? 저런 게 어딨어. 내가 측정하면 되는데. 저런 걸 왜 사죠? 내 코가 있는데. 누구보다 예민한 후각이 있는데. 필요 없죠. 오시면 정확하게 제가 측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안 갖다 놨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저희 치과에 구취 측정하러 오시는 분들 오지 마세요. 없습니다. 저희 치과에는. 우리는 없어.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입냄새의 원인은 뭐냐? 원인이 있어야 그걸 제거함으로써 입냄새를 해결하잖아요. 일단 가장 큰 90% 정도의 원인은 입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비인후과적 원인.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속에서부터 위장 장애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세 가지인데 일단 치과적 원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균 중에는 미생물 중에는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과 혐기성 세균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람은 산소가 필요하죠. 호기성이죠. 근데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세균 혐기성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더 활발히 살아남고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을 때 입을 꽉 오랫동안 다물고 있는다든지 공기가 차단됐을 때 되게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고 그런 세균들이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아니면 뭐 이런 표면, 잇몸 표면에 있는 구강 점막 세포들 아니면 침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들 그런 것들을 그런 세균들이 분해할 때 단백질을 분해할 때 원소기호 S 황화합물을 만들어요. 활동을 하면. 그래서 그런 황화합물 냄새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 좋은 냄새, 입냄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황화합물 냄새는 뭐 그 책에서 배울 때는 달걀 썩는 냄새, 양파 썩는 냄새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사실 나 달걀 썩는 냄새 맡아본 적은 없거든. 그래서 원인은 하여튼 그런 세균들이 입안에 있는 어떤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생기는 거라 칫솔질을 잘 못한다? 음식물이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다? 웬일? 개꿀? 하면서 세균들이 뜯어먹는다? 입냄새가 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들이죠. 입안 위생이 불량하다. 칫솔질을 잘 열심히 안 한다. 플라그가 많이 남아있다. 혀 쪽 뒤에 막 백태가 끼고 설태가 낀다. 그런 데에서 이제 냄새가 나요. 혀 뒤쪽이 혐기성 세균이 많아서 그런 입냄새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세균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 너무나 좋은 그 영양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죠. 또 그리고 잇몸이 좀 염증이 있거나 잇몸에서 피나고 잇몸이 안 좋은 분들 있죠. 그러면 거기서 그 염증 냄새가 나요. 그리고 충치가 심한 분들 충치도 냄새 엄청 나요 진짜. 그리고 이거 치과 오면은 이거 씌웠는데 이거 뭐 씌운 거 안에서 충치가 생겨가지고 막 아프고 그런 분들 있거든. 그럼 그거 뜯어내고 신경치료하고 뭐 다시 씌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딱 열었을 때 그 오묘한 그 향은 그 온 치과에서 알게 돼. 이쪽 1번 체어에서 그 충치 심해가지고 크라운 씌운 거 뚜껑 딱 열죠? 그러면 저쪽 5번 체어에 있는 선생님이
뭐 열었나? 이렇게 쳐다보는 수준. 진짜 그 정도예요. 그 뚜껑 열어가지고 그 막 또 이가 사가 있거든. 막 치아는 유리처럼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게 삭으면 이렇게 막 뭐랄까 막 문대진다고 할까? 삭아서 막 비벼져. 삭으면. 그러면 막 햇반 생각나고 그러죠. 밥 한 그릇 뚝딱 진짜. 그거 하나 벗겨서 크라운 요만한 그 치아 사이즈 크라운 안에 치아 삭은 게 담겨져 있다? 진짜 크라운 하나 크기? 온 가족이 한 끼 식사 가능하죠. 밥도둑이죠. 리얼. 그래서 그런 이들은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한 충치나 잇몸병 외에도 이제 입이 마를수록 또 침이 없을수록 냄새가 많이 나거든. 꼭 어떤 질환이나 입안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침 분비가 잘 안 되면, 침이 모자라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입안이 마르면. 그래서 입으로 숨 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입냄새가 많이 나요. 입이 마르니까. 화합물이나 어떤 그런 단백질들을 침이 좀 씻어내주고 계속 리프레쉬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고여있게 되고 그런 분해 작용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입냄새 나는 분들은 물을 자주 드시면 조금 해결이 돼요. 물론 이제 막 치석이나 뭐 이런 원인들은 해결해야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침샘을 자극해주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의 그 활동이 좀 떨어질 수 있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입이 좀 마른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도 잘 드시고 침 분비가 많이 되게 하는 뭐 껌 같은 걸 드시거나 뭐 약 처방도 받고 심지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안에 이렇게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단 병원에 와서 딱 보면 치석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잇몸이 안 좋은 경우 치석 제거 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되게 치석 제거를 했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고 특정 부위에서 난다. 저는 여기 왼쪽을 이렇게 했더니 이거 왼쪽에서만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되게 오래된 쉬운 거, 아까 말씀드린 크라운 이런 게 보철물이 되게 오래된 게 있는데 그 내부가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상해 있으면 뭐 재치료를 하거나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침이 덜 나온다 그러면 껌이나 약 같은 거 처방해서 좀 침도 잘 나오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주로 치과적인 원인은 치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칫솔질, 뭐 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죠. 식사하고 3분 이내에 칫솔질을 할 때 특히 혀를 좀 깨끗이 닦아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혀 청소 기구들을 좀 리뷰하면서 혀 청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시간 되시면 눌러서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뭐 치간 칫솔, 치실, 뭐 워터픽 써야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쓰면 좋죠. 본인이 귀찮지 않은 선에서 쓰면 좋아요. 물론 저도 잘 못 씁니다만 쓰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이제 아주 심하다 하면 가글 용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입냄새 균을 좀 죽여주거나 플라그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구강청결제, 그런 거 좀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되게 일시적이야. 그래서 치석이 덕지덕지 있는데 부글부글 해가지고 헹궜다? 잠깐 향수처럼 구강청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안 좋겠죠. 담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담배 흡연하면은 왜 입에서 잿더리 냄새가 나죠?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야. 그죠? 과학적으로 진짜 담배 피면 입냄새가 진짜 나는 건가? 고민하시거나 좀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담배는 담배 그 자체에 황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황화합물 냄새가 나는 거고요. 입냄새가. 그리고 이걸 빤다? 빨죠. 그러면 그 뜨거운 기운과 이런 게 입 안에서 연소가 되면서 빨려 들어가지.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산소를 담배에 태워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입안 환경이 산소가 없는 환경이 돼요. 빨아들였을 때. 산소가 없는 환경. 혐기성 세균이 활발히 활동한다. 그 뜻은 활발히 입냄새를 생산한다. 공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담배도 입냄새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알코올도 염증에 보통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좀 심해지거나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알코올도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충치나 이런 것도 좀 검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치과적 원인을 다 해결했어. 근데도 냄새가 진짜 되게 많이 나. 그러면 이제 입안 원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비인후과적 또는 뭐 소화기관, 그런 전신적 원인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알고 계신 대로 부비동염이나 비염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그 염증 냄새가 나요. 아니면 막 가래가 나오면 거기서 좀 가래 냄새가 나죠. 가래 이렇게 하면은 냄새 나잖아요. 가래 뭐 드셔보셨죠 다들 솔직히. 가래 다 드셔보셨잖아요. 어떤 맛이고 어떤 냄새인지 알잖아. 뭐야 나만 쓰레기야? 나만 먹어봤어? 그게 나쁘지 않은 맛이잖아 사실. 그죠?
약간 그 중독성 있는 맛 그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 좀 짭조름하면서 뭔가 좀 그런 그쵸 식감도 괜찮죠. 사실 이게 뭐 맛도 좋지만 그 쫀득쫀득하니 식감도 괜찮죠. 이빨로 좀 쪼개면서 하여튼 뭐 그런 가래가 있어도 그게 이제 식감은 좋고 맛은 좋을지라도 냄새는 좀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뭐 편도결석이나 축농증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있으면 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아서 뭐 항생제를 좀 드셔서 그런 염증을 좀 개선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냄새를 줄이고 가래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비인후과적으로도 문제가 없. 그럼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주로 호흡하는 폐 있잖아. 폐 결핵 이나 폐에 뭐 농양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호흡에서 그 결핵이나 그런 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위장병이 있으면 또 위에서부터 그런 가스나 냄새가 올라오니까 입에서 냄새가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치과적으로도 원인이 없고 이비인후과적으로도 원인이 없으면 어떤 그런 전신적인 검사나 이런 것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본인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치과적인 원인은 여러분의 장기적인 치아 건강이나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입술질 열심히 하고 스케일링 잘 받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 먼저 좀 해결해 보시고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 본인 스스로 자기 입냄새를 되게 신경 써가지고 너무 염려증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과도하게 입을 가린다든지 누구랑 말하는 것 자체를 막 꺼려한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실제로는 치과에서 만나봐도 그렇고 그렇게 입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구강내과에서 뭐 할로미터나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확실히 아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너무 걱정되고 이러면 한번 진찰을 받아서 실제 입냄새가 난다면 입냄새 원인들을 제거하고 그게 아닌데 내가 괜히 걱정한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좀 그런 걸 극복해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막 대인기피증 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건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냄새의 원인, 해결 방법, 예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 원인을 좀 찾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서 여러분의 입냄새 고민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매직박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어가지고 염화물, 수화물 뭐 씨발 것. 그게 한의학적으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니?